여러분, 똑같은 S&P 500에 투자했는데 왜 세금은 수백만 원 차이가 날까요? 요즘 ETF 투자 안 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어디에 상장된 ETF를 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내야 될 세금이 15.4%에서 최대 49.5%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TF 세금의 모든 것 제가 정리했습니다.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저장해서 자주 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소득 전문 세무사 로우텍스 세무회계 박준혁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요즘 ETF가 그렇게 핫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ETF, 익스체인지, 거래소, 트레이드, 거래되는 펀드. 쉽게 말해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예요. 펀드니까 개별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나 채권을 골라 담은 종합 선물 세트인 거죠. 근데 일반적인 펀드는 증권회사 가서 막 서명하면서 가입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는 펀드 매니저가 운영을 대신해 주는 거죠. 하지만 ETF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증권사 어플 들어가서 주식처럼 살 수 있는 거죠. 이미 대형마트들이 종합 선물 세트를 구성해서 그 자체를 상품처럼 파는 겁니다. 내가 반도체에 관심이 있다면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 반도체 시장 자체를 사는 거고, 나는 그냥 나스닥에서 잘 나가는 500개 기업을 살래 하면 S&P 500을 사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ETF도 주식처럼 세금을 내야 되는 건가요? 근데 국내 주식은 따로 세금 안 낸다고 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실제로 증권사 어플에서 ETF를 구매할 때 주식이랑 차이를 못 느껴요. 하지만 주식처럼 세금 내는 건 아니고 펀드처럼 세금을 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거든요. 그리고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웬만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국내 주식을 하는데 양도소득세 낸다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친하게 지내세요. 그분들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종목이 50억 넘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혹은 코스피 기준으로 1%를 소유했거나. 반면에 해외 주식은 소액주주 비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250만 원 넘어가면 이익의 22%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과 다르게 펀드는 대부분 배당소득세를 내거든요. 펀드 가입한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해 줄 때 15.4% 배당소득세를 떼고 나머지를 줍니다. 그럼 이것만 고려하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이자 배당, 즉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는 구조인 거죠. 주식 같은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과 별도 분리된 항목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미 고소득이시니까 높아진 세율 구간에 이 배당소득세가 합산이 되면 되게 불리한 게임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ETF는 펀드니까 그럼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네요? 제가 펀드처럼 낸다고 했는데 정확히는 주식 향을 가미한 펀드입니다. 저희 바나나맛 우유도 바나나 향이 나는 음료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ETF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두 가지이거든요. 첫 번째는 ETF 보유만으로 분배금을 받는 소득이 있는데, 그거는 국내 상장이든 해외 상장이든 펀드처럼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두 번째로 거래소에 있으니까 사고 팔아서 매매 차익이 있을 수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펀드 구성 목록과 어느 거래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ETF, 이 종합 선물 세트를 팔았다면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하는 것처럼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했는데 사실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해요. 과표 기준가라는 어려운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영상 끄실까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에이스 200 같은 ETF를 사서 이익 보고 팔았다면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옵션 ETF, 금, 은 같은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이 있다면 펀드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나 레버리지 같은 옵션형 ETF나 에이스 KRX 금 현물, 타이거 KRX 은 현물 같은 현물 ETF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요약하자면은 국내 ETF는 주식형 비과세, 기타 자산형 배당소득세라는 거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S&P 500이 한국 거랑 미국 거랑 이렇게 세금 내는 방식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오늘 메인 테마죠. S&P 500은 미국 나스닥을 추종하는, 즉 해외 주식을 선물 꾸러미에 넣고 우리나라 미래에셋이나 삼성자산운용사 같은 자산운용사들이 이 종합선물 세트를 국내 거래소에 상장시킨 상품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미국산 과자로 채워진 종합선물 세트를 현대백화점에서 파는 거죠.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타이거 S&P 500, 에이스 S&P 500 같은 게 있습니다. 이를 국내 상장 해외 ETF라고 하는데 여기서 발생된 매매 차익은 너무 쉽습니다.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15.4% 떼고 다음 연도 5월에 종합과세되는 흐름인 거죠. 하지만 QQQ, 스파이 같이 똑같이 미국 나스닥을 추종하지만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해외 주식으로 간주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사고 팔면 펀드처럼 봐서 배당 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해외 거래소에서 ETF를 사고 팔면 주식처럼 양도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죠. 이 표를 캡처하세요. 그리고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증권회사에서 때 되면 안내해줍니다. 세무사님, 그냥 해외 상장 ETF만 양도소득세고 나머지는 배당소득세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이게?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양도소득세는 통산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이나 국내 상장 주식을 손해보고 팔았다면 1년 단위로 합산해서 이익이 250만 원이 넘었다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증권사에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제가 수습세무사 시절에 국내 메이저 증권사 대행을 막 받아서 진짜 이것만 주구장창 신고했어요. 그리고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 그러니까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2,000 아래라면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이게 넘었다면 마찬가지로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합산해야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2천만 원 살짝 넘었다고 전부 다 종합과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2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만 종합소득에 합산될 수 있고 중요한 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려운 개념인데 금융소득 비교과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15.4%로 낼 때랑 그냥 종합소득으로 낼 때랑 비교를 해서 세금이 더 많은 쪽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서식이 엄청 복잡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은 건강보험이 폭탄을 맞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ETF 투자할 때도 건보료를 걱정해야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는 건보료의 합산이 전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QQQ를 팔아서 이익을 보셨다면 건보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타이거 S&P 500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자격 지위에 따라서 다릅니다. 먼저 직장을 다니거나 직원을 두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이걸 흔히 직장 가입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이자 배당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게 된다면 2천만 원 초과되는 이익을 그해 11월 달에 보수 외 소득으로 추가 건보료로 집계가 돼서 집으로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참고로 직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소득과 자산이 작아서 누군가의 밑에 있는 피부양자이시라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게 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세금이 매달 부과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인 지역가입자라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될 때 보험료 산정 점수에 1,000만 원 초과되는 부분만 합산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고소득자 분들이라면 타이거 S&P 500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이익을 보면 종소세도 올라갈 수 있고 건보료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QQQ나 스파이 같은 해외 상장 ETF로 이익을 보셔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유리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설명은 안 드렸지만 ISA 절세 계좌는 계좌 자체에서 발생하는 투자 이익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 초과돼도 9.9% 분리과세가 돼요. 그렇다면 이 계좌에서는 배당 소득세가 과세되는 국내 상장 ETF인 타이거 S&P 500이나 레버리지나 금 같은 옵션 현물형 ETF를 투자해서 배당 소득세가 과세되는 걸 비과세를 만드는 게 최선의 전략이겠죠. 왜냐하면 해외 주식과 QQQ 같은 해외 상장 ETF는 투자 자체를 이 계좌에서는 못하게 막아놨고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 ETF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미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증권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이익이겠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는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